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장 상병헌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고향의 따스함 속에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을 전반기의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 모두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 발표를 비롯해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적극 환영합니다. 또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이전 법안 발의 및 수도권 소재 14개 정보위원회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우리 의회가 앞장서 정치적 역량과 실천 의지를 모아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제77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과 9월 15일부터 35일간 열리는 제78회 정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하반기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2차례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2022년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여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위주로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사무처 주관으로 예산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실전 사례 등을 익히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의원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으뜸초등학교 4학년과 해밀초 6학년 가운누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첫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세종시 선관위와 협업으로 진행하여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주민대표 선출 과정을 체험해 봄으로써 민주적 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중순 이후에는 소정초, 도담초, 대성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창안하는 등 다채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8월 29일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공공특위는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 예방과 함께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관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 참여 특별 점검만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공공시설물을 인수하기 전에 위험 요인 및 부실 시공 여부 등을 사전 차단하여 예산 낭비 사례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월 7일에는 자치법 능력 향상과 각종 자치법규 수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근거로 입법고문 5분과 고문변호사 2분을 추가로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제78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내일 10시에 제78회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운영되며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1 회계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 그리고 2021 회계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정리회에는 현재까지 총 70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16건, 결의안 2건, 긴급 현안 질문 1건 등 총 19건이 발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15건, 동의안 27건, 예결산안 8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5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동빈, 김효숙, 김현옥, 유인호, 김충식 의원 등 5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서 의원님의 긴급 현안질문, 그리고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정부이전 촉구 결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김효숙, 이현정, 김현미, 김현옥 의원 등 5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1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를 포함한 주요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장님의 브리핑과 이번 회기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위원님들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님 브리핑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학의 계절 가을로 접어드는 만큼 환절기를 맞아서 코로나19 재확산, 감기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제78회 정례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2022년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20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 중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무한벌이 조례 재개정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세종시 본청 실국, 출자 출연 기관 등 37개소를 대상으로 9월 26일 현장 방문을 시작하여 10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권자이신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비효율적 업무 처리가 있는 사항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세종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32억 원 대비 총 707억 원을 증액한 1조 839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 편의, 복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를 약국과 보건소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실상을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불용의약품과 수거함에 비치되어 있어 이를 현행하기 위함으로써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처를 약국, 보건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연령을 확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세종시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수의 청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원 발의 안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정례에서 처리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종현입니다. 그
최근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세종시 빚이 얼마나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이는 지난 20년도 이용석 기주실장이 이제 19년도에 와가지고 20년도 1월달 브리핑에서 세종시의 이제 공채를 그러니까 지방채를 이제 발행하면서부터 1,700억 원이라는 그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면서 이게 이제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2, 3년 사이에 지금 대략 한 5천억까지 이렇게 5천억 가까이 이렇게 이제 빚이 지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그 3기 의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집행부에 대한 감독이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들이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그 20년도, 21년도 때의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히 됐던 부분을 이번에도 함께 할 용의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지방채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함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워하시는데요. 예산 건정성 측면에서도 이런 부채가 늘어나가는 부분들이 뭐 좋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시 전반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 이어지는 79회 정례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레시안 김기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사회서비스원이 말입니다. 그 원장이 공석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원장이나 그 전에 다른 이름을 쓸 때도 임기를 못 채우고 다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한번 말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인가 그 사람이 거의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취재를 끝냈는데 그 법인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사회서비스원 이제 원장이 공석이 된 지가 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공석인 이유는 좀 그 원장님을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할 때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례에 좀 명시가 됐었는데 그런 조례 때문에도 그렇고 원장님의 그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커리어 때문에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이번 회기 동안에 좀 개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원장님이 오셔서 좀 공백이 없고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사무국장의 뭐 법인카드 사용이나 뭐 부당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여성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 기본 계획을 반영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과 여성 고용 업종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개정을 계기로 상위법 개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조례 운용의 실용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아 실현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안전보장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의 인권 보호, 보수 체계 일원화,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등 사업을 추가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일부 인상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80세 미만 참전 유공자에게 월 10만 원,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월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참전 명예수당을 연령 구분 없이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계기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 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표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브리핑에 이어서 최원석 의원님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도 일상과 생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전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와 건설, 환경, 농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경제는 윤택해지고 생활 불편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제78회 정례회 동안 심의하게 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회계결산 및 심사, 7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경제산업국 등 3개국, 1본부, 1직속기관, 5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이 시민의 예산을 허투루 쓰이는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교통, 환경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집행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 민생과 경제, 지역개발 산업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민께서 제보해 주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 처리는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하여 시정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의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021년도 추경결산심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7,779억 원 대비 650억 원이 증액된 8,429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5.7%의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세종시가 다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들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시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민을 대변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정례회 중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7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업무와 필수 업무 종사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필수 업무 종사자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근무 환경, 처우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필수 업무 및 필수 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원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마을 단위 건축, 공간환경정책사업 등 건축행위 전반에 걸쳐 기획, 설계, 자문 등의 지원을 위한 마을 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마을 단위에서 건축과 공간환경 관련 사업 등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노후, 불량 건축물의 판단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층별로 구조가 다른 건축물인 경우 어느 한 구조의 경과 연도가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에 충족되면 해당 건축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대상 지역의 나대지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절차 등 미비 사항을 정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을 완화 시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공급 비율 등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중복 지원 제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 결정 현안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보조 사업의 선정과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사업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변경, 중단, 취소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보조 사업이 지원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과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매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과 교육, 홍보 체계 등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추경 예산안,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충일보 김지원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산건이 같은 경우는 그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올 텐데요. 주요 민원 내용은 무엇이고 또 지난 7월 1일 개원 이후에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몇 건을 해결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분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시는 불편이나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곳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버스 노선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7월에 B5 노선이 좀 대폭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서하신 것도 지금 우편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민원 숫자는 아마 거의 뭐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인 제가 받은 민원의 루트가 상당히 다양해서요. 직접 민원을 받기도 하고 의원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특정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민원의 절반가량은 이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다양하게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있으시면 언제든 노크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건에 대하여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조례명은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 내용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생활터진이 편입되어 주거지를 상실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건립된 도랩마을 7, 8단지 임차인 중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자는 것으로 임대료 할증분 감면 대상과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주거복지 수준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소희 위원장님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비상 상황과 초대형 태풍 흰남노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과 세종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기관 및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감염병과 자연재난에 따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배움 그리고 학교에서의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 제78회 정례회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핵심적 견제 장치인 2022년도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결산안, 기정예산 1,230억 대비 총 59억 원을 증액한 1,289억 원 규모의 세종시청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소관부서 해당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선현의 말을 되새겨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 사업이 교육 안전을 위한 것인지 단순 전시, 선심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지 세심히 살펴 내실 있는 행정감사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신일 위원장님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신일 인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9월 15일 개의하는 제78회 정례회 기관 중 9월 21일과 22일 세종시와 교육청에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합니다. 지난해 예산안을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10월 14일과 17일에는 2022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안 심사입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의 예산 집행 결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감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통해 시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낭비 없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토록 하고 수범 사례는 추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27억 원, 7.2%가 증가한 2조 1,263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헌신성, 행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지방채 조기 상환을 하는 등 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인지,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8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일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낭비 없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건정 재정 운영을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8회 정례 의정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